안녕하십니까. 정순전의 상한론 읽기를 진행하는 한의사 정순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상한잡병론의 저자 장준경의 생애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동한말년의 150년에 탄생하여 한이 멸망하던 한해전 219년에 세상을 떠났으며 의료인으로서의 행적과 더불어 모든 방서의 조종이라고 일컫는 상한잡병론을 남겼습니다. 뒤에 온 후학들은 그를 의성이라 칭하고 존경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한잡병론이 탄생할 때의 사회적 학술적 배경을 찾아보고 후반부엔 상한잡병론이 유전하면서 출간된 판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상한잡병론을 만든 배경. 상한잡병론은 서기 200년 전후의 책으로 만들어졌다. 이 연대는 준경이 서문에서 근한 기년 이래 유미 10년미라고 한 구절로서 추측할 수 있다. 1. 사회 배경. 장준경이 살다 간 시대의 사회 배경에는 두 가지 큰 재앙이 있었다. 첫째는 황건군의 봉기로부터 시작하여 제후들이 난립하다가 삼국이 정립하고서도 전쟁을 그칠 수 없었던 것이고, 둘째는 천재가 끊이지 않아 준경이 생존하였던 70년간 사적에 기록된 큰 자연재해의 발생만도 22회 이상이었다. 침수, 한재, 포재, 황재, 풍재, 화재, 지진, 해수범람, 하천 붕괴, 토사유실 등 존재하는 거의 모든 자연재해가 차례로 발생하였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육지로 이어지고 바닷길로도 가까워 수천 년을 서로 얽히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마지막으로 침략한 외적이 팽덕회가 이끈 중공군이라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 좋게만 지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나 가까이 있는 강대국을 모른 채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면목을 짐작해 보기 위해 상한론 읽기 중에 필요하다면 당시의 기록들을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C 206년에 폐현 출신 유방이 초항 항우를 물리치며 한을 세웠고, 약 200년 후인 AD 8년에서 23년 사이에 왕망에게 뺏겨 신나라가 되었습니다. AD 25년에 광무제 유수가 되찾아 불탄 장안에서 동쪽의 낙양으로 천도하였습니다. 이때부터가 동한 또는 후한입니다. 광무제 이후 한은 천천히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동한의 근원적 문제점은 195년간 14인의 황제 가운데 10명이 미성년자였으며 대개 후사 없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황제를 허수아비로 두고 외척이나 환관들이 세력화하여 사사로운 정치를 했습니다. 166년과 169년에 환관들이 유학자와 외척을 몰아내고 죽인 당고의 화가 지난 후 결국 13시의 난을 거치며 황관 세력은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황제를 손에 넣은 동탁이 흉폭한 정치를 하면서 한의 혼란은 가중되고 자신은 제후들이 거병한 후 192년에 왕룡과 여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184년) 마침내 태평청 영도를 매개로 세력을 얻은 장각의 황건군이 죽지 못해 살아가는 농민들의 지지를 얻어 중국 전역에서 봉기하였습니다. 황건군은 그 뒤 노식, 주준, 황보숭, 조조 등 후한의 군사 및 각지의 의병과 지방제후군에 의해 장각이 죽은 187년부터 서서히 소멸됩니다. 하지만 한왕실의 군의가 무너졌고 반란 진압을 구실로 거병했던 제후들이 황건군의 뒤를 이어 각각 봉기하면서 군웅할거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원소, 조조, 원술, 송견, 유표, 유비 등 18로 제후군은 처음에 동탁 토벌을 위한 연합군으로 모였으나 후에 각자 거병하여 중원을 난리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동안 말년
중경식물 AD 150년에서 219년간의 규모가 큰 전란들 목록입니다. 중경이 40대이던 192년, 조조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독임이 지키던 수주를 침공하였습니다. 이때 너무 많은 사람을 죽여서 죽음이 강을 막아 강물이 흐르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곧 조조의 수주 대학살 사건입니다. 중경이 50대, 60대가 되었어도 세상은 여전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사료를 보면 중경의 나이 34세이던 184년 황건군의 봉기가 일어난 때로부터 중경이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인 217년까지 34년간 5,500만 명 중에서 4천만 명의 목숨이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0년에 한이 멸망하고 본격적인 삼국시대가 되었다가 그 후 수나라가 다시 통일할 때까지 400년간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수나라로부터 다시 180년이 지나 당 현종 시절에야 600년 전 후한 한제 당시의 최고 인구수인 5,600만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읽을 상한자병론이 탄생한 점의 사회적 배경을 알아보았습니다. 한 명의 영웅이 탄생하려면 얼마나 많은 민초들의 희생이 필요한 것인지. 이제 험악했던 중경시대를 어느 정도 파악하였으니 다시 상한론으로 돌아갑니다. 옛말에 큰 전쟁이 끝난 후엔 반드시 큰 역병이 발생한다. 그러나 큰 재앙이 지난 후엔 반드시 대역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는 전쟁과 자연재해가 생산력을 심각하게 감소시켜 생산 수준이 떨어지게 되고 인간의 생활 수준이 하락하며 체력과 저항력이 약해지면 결국 역병이 장시간 광범한 지역에서 유행하게 된 것에서 유래한 말이다. 당시 백성들은 군인으로 전쟁에서 죽지 않으면 병으로 죽는다 고 하였고, 중원대지에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으니 백골이 산처럼 쌓였다 라고도 하였다. 근한칠자의 한 사람인 왕차는 그의 시 7회에서 당시의 상황을 성문 밖을 나서니 눈들 곳이 없네. 들판에 백골이 가득하구나. 길가에 굶주린 여인은 젖먹이를 불숲해버리고서 엄마 찾아 울부짖는 소리에 돌아보는데 눈물만 훔치며 차마 혼자 떠나가지 못하는구나. 어미 한 몸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두 목숨을 어찌 같이 보존하랴 라고 그 참상을 세밀히 묘술하였다. 장준경의 상한자병론에는 나의 족속이 200인이 넘을 정도였는데 그 난 기년일에 10년이 되지 않아 3분의 2가 죽었다. 상한으로 죽은 사람이 10중 7이었다. 라고 하여 중경 자신의 체험을 말하였다. 조식은 서력기에서 근한 22년 당시를 역병이 유행하여 집집마다 죽어나가는 고통이 있고 방마다 울부짖는 슬픔이 가득하다. 혹 일문이 죽거나 혹 일족이 죽어나갔다. 라고 기록하였다. 이때는 비록 중경이 세상을 떠난 이후의 사정이지만 역병 유행의 기간이 장구하였다는 것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다. 질병의 유행과 백성의 질곡은 발본하여 의학을 연구하도록 장준경을 격동하였고 의학 저술의 열정과 책임감에 격려가 되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질병의 유행은 중경이 방대한 의과의 서적과 민간의 방치 경험을 수집하고 나아가 스스로 의료 실천에 참가할 수 있는 외부 조건을 제공한 환경 조건이 되었다. 더하여 중경 자신의 힘써 옛 가르침을 구하고 널리 많은 방법과 수단을 구하여
평맥법과 병적 논치를 아우르는 등의 꾸준한 노력으로 마침내 이론과 실천이 결합된 불의의 저작 상한접병론이 완성되었다. 이 학술 배경 상한론 이전에 세상에 나와있던 고전 의적은 의경과 경방의 양대 의학체계에서 나온 저작들이었다. 반고의 한서 예문지 반기략에 동한 이전 의학 저작에 의경 7가와 경방 7가가 있었고 그 중에 황제내경과 탕액경 등이 존재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진의 황보밀은 침구 가벌경서에서 이유는 아성이시다 신농본초경에서 가려 뽑아 탕액경을 지었고 중경은 이윤의 탕액경에 광범하게 조리를 세워 서술한 것이 십수건이었는데 그 방제를 사용하여 많은 효험이 있었다 라고 말하여 중경이 이미 존재하던 옛 탕액경의 내용을 개성하였음을 설명하였다. 일찍이 사서에 게재되었듯이 전국시대와 진한시대에는 많은 맹의들이 배출되었다. 전국의 편작, 서한의 순의, 동한의 태의 성화곡 등은 모두 상당한 조의 임상대가들이다. 이는 장중경 이전에도 이미 풍부한 의학서적과 의학명가들이 동일한 질병에 대한 진료 과정에서 얻은 귀중한 경험이 존재했던 사실을 의미한다. 장중경은 상한잡병론에서 힘써 옛 가르침을 구하고 널리 많은 방법과 수단을 구하였다. 소문, 국언, 80일란, 음양대론, 태로양록에서 가려내었고 평맥과 변증을 아울러서 도합 16권의 상한잡병론이 되었다 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바로 그의 학술적 근원을 개략하여 언급한 것이다. 중경은 이와 같이 계통을 총결하여 한대 이전의 의학적 성취 및 수많은 의가들의 동일 질병에 대한 풍부한 임상경험적 산물들을 개성한 기초 위에 다시 자신의 임상실천과 학술 공부에 장기간 강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비로소 일체 변증론치 전서의 입법 방향을 융용화하여 상한잡병론 16권이 저술되었다. 이는 2세기 이전 의학학의 이론 및 경험의 총결집이며 또한 의학, 학술 이론과 임상기술의 혁신이었다. 의경은 의학의 기초 인후서를 말하며 경방은 사음경험을 가진 방제서이다. 의경 7가는 백시반경, 백시내경, 백시외경, 편작내경, 편작외경, 황제내경, 황제외경이다. 경방 7가는 탕액경, 지병백방, 52병방 등이 알려져 있다. 의경과 경방 중에서 황제내경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천되었다. 중경은 경방과 의경의 두 의가를 큰 화로에 넣고 녹여 논리가 있고 치료법의 법칙이 있으며 약물과 방제의 조성이 정당한 진단과 치료의 체계를 창립하였다. 그것이 곧 입법 방략이 결합된 변증론치 체계인 것이다. 3. 상한잡병론의 연역과 상한론의 판본 1. 왕숙하가 정리한 맥경본 상한론 상한잡병론이 전술된 후에도 전란이 빈번하여 중경이 서간 후 오래지 않아 원서가 산실되고 완전하지 못하게 되었다. 위와 진 양조의 태의령을 담당하였던 왕숙하는 원서에서 남은 책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거듭 새로 편집하였다. 이 때문에 새로운 책은 원서의 모습과 다르게 되었고 내용 또한 상한병에 대한 변증론지가 많아서 이름을 상한론으로 고쳤는데 모두 10권 22편이었다. 고정에 따르면 왕숙하가 상한론을 정리한 때는 중경이 세상을 떠난 때로부터 20-30년 정도 차이가 난다. 왕숙하는 수집 정리한 상한론의 내용을 다시 자신이 지은 맥경에 수록하였고 이를 현대에는 맥경본 상한론으로 부른다. 2. 청검본 상한론 당대 손사막이 비급 청검 요방을 지을 때 상한론 중 일부분의 내용을 인정하였고 그 전모를 기업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의 강남의 여러 의사들이 중경의 요방을 숨기고 전하지 않았다는 말을 따르면
상한론이 민간에도 널리 확산하여 전해졌음을 알 수 있다. 문구 중의 제사가 소유했다는 것은 일반 사람이 수집한 것이 아니라 대가들이 모두 그 비전진장을 지니면서 경솔히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손씨는 만년에 천금 익방을 지을 때 상한론의 전체 내용을 권구와 권십에 수록하였는데 현대 이를 천금본 상한론이라고 부른다. 어떤 사람은 당본 상한론이라고도 한다. 3. 외대본 상한론. 당대의 왕도는 외대비회를 저술하였다. 이 책에 상한론의 전체 내용을 수록하였고 또한 현재의 금괴유락 중에 보이는 일부 내용도 수록하였다. 이로써 추측하면 왕씨는 상한잡병론의 또 다른 전본을 보았을 수 있다. 현대 이본을 외대본 상한론이라고 부른다. 4. 송본 상한론. 송대 교정의서국의 임억, 고보형, 손기 등이 상한론을 교정하고 송지평 2년 1065년에 간행하였다. 상한론은 이때 비로소 정본이 있게 되었고 이것이 송본 상한론이며 또한 지평본 상한론이다. 처음에 인쇄를 대자본으로 하였기 때문에 고가여서 널리 보급하기가 불리한 까닭에 뒤에는 다시 소자본으로 인쇄하기도 하였다. 다만 송판의 윤곽은 대자본, 소자본을 물론하고 지금은 모두 볼 수 없다. 5. 조개미 번각 송판 상한론. 명대의 조개미는 의학가이면서 또한 출판상이었다. 그는 만력 27년 1599년에 중경전서 일부를 인쇄하였다. 이 책 제1부분의 내용이 번각 송판 상한론인데 송판 소자본을 본단 판각으로 인쇄한 것으로 보아 당연히 송판의 진면목에 가깝다. 현대 이본을 조각본 상한론 혹 중경전서본 상한론이라고 부르는데 지금의 고등중의학 공교 제2에서 5판 교재인 상한론 강의는 바로 조각본 원문이 저본이다. 6. 성주본 주해 상한론. 금의 성무기는 송판 상한론을 기본으로 하고 다시 전면적으로 줄을 달아 주해 상한론을 저술하여 금황통 4년에 간행하였다. 이것은 최초의 체계적인 주해 상한론 판본으로서 사람들은 성주본 혹 성본으로 불렀다. 이 판본은 명대 왕제천의 간행을 거치고 다시 여러 번 명인되었다. 기성의 원문에 더하여 주석에서 학습에 편리하여 상당히 널리 유전하였으며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은 단지 성본만을 알았고 송본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성주본은 주해에서 송본 상한론의 작은 목록과 후 8편의 원문을 삭제하여 후세 사람들이 송본 상한론의 원문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다만 상한론의 주요 내용이 전해 내려오는 데 있어 불멸의 공헌이 있다. 7. 상한론 별본 금괴 옥함경. 송대의 교정의서국은 또한 금괴 옥함경을 교정하고 인쇄하였는데 상한론과 내용은 서로 같은데 책 이름이 달랐다. 본서는 조론을 책의 앞부분에, 방제는 책의 뒷부분에 배치한 특징이 있다. 사람들은 옥함본 또는 별본 상한론이라 불렀고 후에 청대 진세글이 복화되어 지금에 지나고 있다. 8. 상한잡병론의 또 다른 일부분 내용 금괴요략. 송대의 국가교정의서국은 또한 금괴요략 방론을 교정 출간하였다. 송씨는 금괴요략 방론서에서 한림학사인 왕수가 왕궁장서각에서 일할 때 좀먹은 죽관들 속에서 중경의 금괴옥함요략병 3권을 얻었다. 상편은 상한을 변정하였고 중편은 잡병을 논술하였으며 하편은 방제를 실었는데 부인병의 치료를 아울러 논술하였다. 라고 하였다. 다시 상한의 원문은 많이 생략하였고 잡병의 이하로부터 음식 금기에서 마치기까지 모두 25편인데 중복을 제외한 도합 262방을 정돈하여
삼중화 삼근으로 구성하였다. 옛 이름에 의거하여 금괴박론으로 명한다. 라고 하였으니 이때에 비로소 금괴요략의 첫 정본이 출간되었다. 황수가 보았던 두가는 상한잡병론의 또 다른 하나의 전본이었을 것이며 송신이 그 잡병 이하 부분의 교정과 출간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상한잡병론은 정식으로 상한론과 금괴요략으로 나뉘어 출간되었다. 9. 인이본 상한론교주 1982년 국무원의 고적정리 영도소조가 발족하여 중국의 고적에 대해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정리와 연구가 진행되었다. 북경중의학대학의 유두주 교수 등은 상한론의 정리와 연구 진행의 임무를 부여받았다. 나도 그 작업에 참가하였는데 주요 책무는 판본의 조사 고정과 전서문자의 주석이었다. 이 정리 연구에서는 조계미의 번각 송판 상한론의 원각본을 저본으로 하였고 제요와 안을을 배치하고 주석을 교정하였다. 책 이름은 상한론 교주로 하여 1991년 6월에 인민위생출판사에서 출판하였다. 후에 국가중의학관리국 소조의 전문가는 평론하여 말하기를 송본 상한론의 원모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근대 학자의 상한론 연구에 대한 새로운 성취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현재 상한론의 학습과 연구에 훌륭한 판본이다 라고 하였다. 근전에 상하이 중의학대학이 편집을 주관한 기획교재 상한론 강의와 광저우 중의학대학이 편집을 주관한 중의학학 고급총서 상한론 및 베이징 중의학대학 주편의 양부 상한론 강의의 원문 부분은 모두 상한론 교주로서 저본을 삼았다. 이미 조계미의 번각 송판 상한론은 극소수의 사람들만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원서의 원모를 보존한 상한론 교주는 중요한 문헌 가치를 가지며 이 책을 사람들은 인이본 상한론으로 부른다. 10. 상한론의 기타 전본 일본의 강치본 상한론은 원래 당인의 수초근자본과 연관되며 근말에 당나라 정원 을륜원에 필사하였다라는 구가 있다. 19세기 중엽 일본에서 발견되었고 이 본은 강치 2년에 사문 요순이 초록한 것으로 다만 65조 50방이 남아 있었으며 개통은 상한론의 요점을 발췌하여 연기한 것이다. 단 문자학의 관점에서 볼 때 송본 상한론과는 서로 이동이 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은 당대 의관고시와 유관한 것으로 추측한다. 당대에는 국가가 의관 선발을 위해 설립한 고시제도 중에 상한론의 성적이 총점의 5분의 1을 점유하였다. 이런 이유에서 당시의 응시자들은 학습의 방편으로 상한론의 중요 내용을 조사하여 읽히고 암송하였는데 당인의 수초근자본은 아마도 저런 상황에서 조록되었을 것이다. 1번 강평본 상한론은 일본 후냉천 천황 강평 3년에 시인 단파 아충이 가전본을 근거하여 조사한 것이다. 강평 3년은 1063년이며 이때는 송본 가능 연도인 1065년보다 3년이 빠르다. 그러므로 이 책은 상당한 문헌적 의의를 지닌다. 특히 송본 중의 일부 원문이 강평본에서는 오히려 주석문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 돈왕에서 출토된 상한론의 장건 근자본, 장사고본 상한론, 계림고본 중경 12고 상한잡병론 등은 모두 교정과 연구 및 상한론의 학습에 참고할 수 있다. 그 중에 계림고본 중경 12고 상한잡병론은 장소조라고 불리는 사람이 전하여 출연한 것이다. 그는 자칭 장준경의 46대 손이라고 하였는데 집안에 복원되어 오던 장준경이 친히 수정한 제12고 상한잡병론 16권을 장씨가 좌성덕에게 주었고 좌성덕은 나철조에게 주어 연후에 간행되고 발행되었다.
모든 상한론 중의 의혹이 있는 조문들이 계린공원 본 상한잡병론에서는 모두 비교적 잘 해결되어 있다. 대만의 몇몇 학자들은 이 판본이 더 낫다고도 보고 있으나 나는 고문헌을 평가하는 각도에서 볼 때 새로 나온 물건일수록 후인의 위탁 혐의를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번 역시 상한잡병론의 학습에 여전히 상당한 참고 가치를 지니고 있다. 오늘은 상한잡병론이 성립된 학술적 사회적 배경을 알아보았습니다. 엄청나고도 잔혹한 시절에 맞서 인자한 도리를 깨어낸 중격의 노력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한잡병론이 그 후로 유전하며 상한론과 근교일학을 두 부로 나누어졌으며 송대에 이르렀어야 정식 판본이 발행된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널리 유통되는 대개의 상한론서는 명대 조계미 판본을 따른 것임을 알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한론의 내용과 의학적 공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